예, 문화관광 2주차 세 번째 동영상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25분짜리로 해서 3개를 올리는데 처음에 재난 문자가 오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고요. 지금 2개를 마치고 식사를 간단히 하고 2주차 세 번째 동영상입니다.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문화의 변화에 조금 신경을 써라. 그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모든 과목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특히 이 과목은 문화에 관해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영상에서 출석 확인용 리포트를 냈죠. 그래서 그거는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정된 날짜까지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좀 길다 그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자, 다시 이제 교재로 돌아갑니다. 10페이지 돌아가서 문화는 총체론적 관념과 그 다음에 총체론적 관점과 관념론적 관점. 네, 쉽게 갑시다. 총체론적 관점은 두 번째 패러그래프 첫째 줄에 있죠. 인간 집단 생활 양식의 총체. 그래서 타일러가 얘기를 했죠. 지식, 신앙, 법률, 도덕, 관습,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에 의해 얻어진 다른 모든 능력이나 습성의 복합적 총체다. 그러니까 지식, 관념 뭐 다 몽창. 그게 관념론적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게 총체다. 총체론적 관점이고요. 두 번째 관념론적 관점이거든요. 그거는 관념론 세 번째 패러그래프 셋째 줄에 있죠. 문화는 구체적으로 관찰되는 행동 그 자체가 아니고 그런 행위를 위하거나 또는 그것을 규제하는 규칙의 세계다. 말이 어려운데요. 그렇게 의미를 둘 필요 없어요. 그 밑에 줄 다시 읽겠습니다. 인간의 사고와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밝히려는 관심에서는 관념론적 관점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한 사회 집단의 문화 현상이 생겨나는 과정과 그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알기 위해서는 또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써졌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포트에 관한 건 뒷페이지에다 붙여놓고요. 제가 자, 이제부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10페이지 하단에 보면 맨 밑에 줄이요. 한 사회 집단의 특수한 분야 내지 영역에서 다른 것과 구분되어 나타나는 생활 양식을 하위 문화라고 그런다. 이 하위 문화가 관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제 개인적 관점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위 문화에 상대되는 말은 전체 문화를 얘기를 합니다. 전체 문화. 전체 안에 부분으로 존재하는 게 하위 문화죠. 전체 문화는 책이 없습니다. 한 사회의 대부분이 공유하는 문화. 부분 문화는 집단 성원끼리만 존재하는 문화. 이렇게 해서 그럼 이 말 자체도 이해가 안 가죠. 자, 대한민국을 봅시다.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쓰는 언어가 뭐예요? 한국말, 한국어. 그죠? 국어사전에 의하면 표준어라고 그러죠. 표준어는 서울 시민 중 뭐 중류층이 쓰는 말 뭐 그렇게 써 있어요. 어쨌든 한국어예요. 그게 전체 문화예요. 그런데 경상도로 가면 말이 좀 달라지죠. 제일 헷갈렸던 거 가가 뭐 가래는 거야 말리는 거야. 가가 그 아이가 아까 말한 그 아이냐 그 얘기 있잖아요. 서울서는 못 알아들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전체 문화. 전라도 가면 뭐 땀시 어쩌고 저쩌고 왔다 뭐 그렇게 하죠. 말을 들으면 재미있는데 흉내를 못 내겠어요. 그게 하위 문화예요. 좀 전에 관광에서는 하위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관광의 심리 중에 하나가 신기성 욕구입니다. 인간의 욕구예요. 신기한 거를
갈구하는 욕구가 있다는 얘기죠. 뭐가 신기한데? 자기가 늘상 경험하는 거는 신기하지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부산 사람한테는 바다가 그닥 신기하지 않죠. 처음 부산 내려와서 동네 사람분들하고 아유 날도 더운데 바닷가 가서 발이나 봅시다, 수영이나 합시다 라고 얘기했다가 다들 쳐다보더라고. 신기하다. 왜? 그 복잡한 데 뭐하러 가냐고. 계곡에 가서 계곡물에 발 담가야지 누가 촌스럽게 바다에 가냐고. 제가 한 얘기는 그때만 해도 서울 살다가 내려왔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할 때는 서울 사람은 바다에 환장을 해요. 연애할 때도 5시간을 운전해서 강릉을 갔다니까. 그때는 영동고속도로가 4차선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6차선이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길이 양쪽 2차선밖에 안 되는 거야. 그거 좁은 길을, 그것도 고속도로라고 4시간 반 5시간 길 밀리면, 그렇게 해서 쭉 새벽에 가서 와 바다다 그러고 매운탕 먹고 회 먹고 매운탕 먹고 다시 타고 집에 와야 저녁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갔어요. 안 되면 인천 서해바다를 가죠. 서해바다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탁해요. 갯벌 때문에 탁하죠. 바다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대부분 동해바다를 가거든단 말이에요. 나는 그게 신기한 거예요. 못 봤으니까. 똑같은 이치로 대학생 때인가요? 그 63빌딩, 여의도를 지나가면 63빌딩 어디에 하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죠. 시골에서 그러니까 다른 동네에서 오신 분들,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요. 저기요. 그러면서 속으로 얘기죠. 아니 저길 왜 가? 저기 가서 볼 게 뭐 있어? 나는 늘상 지나가면서 맨날 그 건물 보니까, 금색으로 칠해져 있는 그 건물을 맨날 보니까 하나도 안 신기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평소에 못 보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신기성 욕구예요. 그래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있으면 그거는 관광 자원으로 가능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관광 자원은 그래요. 우리가 한옥마을에 간단 말이에요. 왜 신기한데 거기가? 아파트에 살잖아. 지금 여러분 세대는 한옥에 살아본 경험이 1도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저만 해도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한옥집이었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는데, 친척들 있는데, 몇 번 봤기 때문에 그닥 신기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또 감천 문화마을, 흰여울 마을, 왜 신기한데? 말로 좋게 포장을 해서 그렇지 결국은 브라질에 있는 빈민촌하고 똑같은 거예요. 6.25 전쟁 통에 피난을 와서 산꼭대기에다가 그냥 덕지덕지 판잣대기 붙여서 집 짓고 살았어요. 판잣집이죠. 그게 지금의 감천마을 문화마을입니다. 감천 문화마을, 그 다음에 흰여울 문화마을. 옛날엔 흰여울 마을이라고 그랬죠. 근데 언제부턴가 거기다 살짝 문화를 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유심히 관찰하고 다른 지역도 많이 가보고 하면서 쟤네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뭔가, 그거예요. 또 음식 문화에서 서양은 포크와 나이프로 이렇게 밥을 먹죠. 우리는 젓가락. 숟가락은 걔네도 있어요. 걔네들은 젓가락 보면 되게 신기해요. 유학생일 때 한국 음식을 먹고 싶으면 2시간을, 말이 2시간이지 거리는 꽤 돼요. 우리 동네에서 2시간을 차를 타고 휴스턴까지 갑니다. 그래서 한식당에 가요. 가서 느꼈던 게 뭐냐면, 거기에 보면 이제 젓가락에 이렇게 그림으로 How to use your chopstick, 젓가락 사용법도 써 있어요. 신기한 거는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비빔밥이거든요. 비빔밥을 이렇게 막 우린 비벼서 먹잖아요. 서양 애들은요, 젓가락으로 위에 있는 고명 있죠. 나물들 따로 계란 따로 먹고 그러고 밥 먹어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것도 충격적이었지만, 젓가락을 하면서 막
난리를 치죠. 그리고 막 웃어요. 재밌어하죠. 그거예요. 쟤네하고 다른 거. 쟤네는 경험하지 못한 거. 근데 우리는 늘상 그걸 하기 때문에 신기하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쟤네의 관점에서 신기한 걸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으면 부산은 놀거리도 없고 볼거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왜 부산에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쟤네의 관점, 즉 방문객, 관광객, 비지터의 관점에서 보면 신기하죠. 부산이 왜 해운대 해수욕장이 그렇게 끝내주는 해수욕장인데요. 전 세계 대부분의 해수욕장이니까 당연히 바닷가겠죠. 그 옆에 저렇게 큰 건물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바로 옆이 도심이죠. 미국의 마이애미 정도, 그것도 꽤 거리가 되긴 돼요. 우리는 바로 옆에 고층 빌딩이에요.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에요. 환경적으로나 경관적으로 볼 때 좋은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바닷가 바로 옆에 그런 각종 시설들이 있어요. 지금 LCT에는 자칭 6성급 시그니 L 롯데호텔이 생겼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 안목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하는 것 중에 신기한 거예요. 또 뒤에 가면서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하위 문화라는 게 그거예요. 전체가 아니고 부분. 하위 문화는 우리 안에서도, 전체 안에서도 그 지방만의 독특한 문화죠. 즉 그런 걸로는 제가 했던 게 뭐냐면, 부산 처음 내려왔을 때요. 부산 처음 내려가고 한 달 동안 먹은 회가 제가 평생 먹은 회의 30배는 될 것 같아요. 뭐만 하면 횟집 가더라고. 동네 횟집. 그리고 광안리 뭐 그런 데 안 가요. 해운대, 광안리 뭐 그런 데 안 가더라고. 그런 데 가보고 싶은데. 동네 횟집에서 제일 저한테 충격적인 건 횟집에서 초장을 안 주더라고요. 된장에다 이렇게 뭐 마늘 이런 거 다진 거 해갖고 먹더라고. 처음에 힘들었어요. 어떻게 회를 저런 데다 찍어 먹냐. 신기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초장에 찍어 먹으라고 해도 안 찍어 먹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음식도 많죠. 옆으로 세지 맙시다. 그래, 하든 그래 합시다. 음식도 밀면 같은 것도 있고, 돼지국밥이요. 처음에 부산에 면접 보러 오는데 부산역에 안 내리고 구포역에 내렸어요. 거기가 너무 가깝다고 그래갖고 밥때가 됐는데 구포역에 딱 내리니까 돼지국밥 간판이 있는 거예요. 간판을 보는 순간 어떻게 돼지를 국을 끓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먹으러 들어갔다가 선입견이 있으니까 뭐 냄새도 나는 것 같고 한 2숟가락 먹고 택시 타고 면접 보러 갔던 것 같아요. 대학교로 교수 뽑는다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우리 식구의 단골 외식 메뉴 중에 하나가 돼지국밥이에요. 이해되시죠? 또 말도 있어요. 말도. 지금은 서울에서도 그런 말을 씁니다만, 식당에 갔는데 사람들이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 서빙하시는 아주머니를 부를 때 이모 그래요. 이모? 뭐 저 친척인가? 왜냐하면 나한테 이모는 우리 어머니의 여자 형제가 이모예요. 막내 이모, 큰 이모, 작은 이모, 이모 불렀단 말이에요. 여기는 아줌마는 다 이모예요. 다. 오씨 재밌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가면 내가 먼저 그러죠. 옛날에는 아주머니 여기 물 좀 더 주세요. 그 아줌마 쳐다도 안 봐요. 지금 이모 여기 물 좀 주소. 잘 줘요. 그게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거. 그런데 다른 사람은 신기하게 느끼는 게 뭘까? 근데 아까 63빌딩 얘기했지만 안범용은 63빌딩이 하나도 안 신기했어요. 바꿔 말하면 자기가 생각을 하고 비판적으로 사고를 하지 않으면 짜증나고 따분한데요 여기는. 그런데 여기에 보물이 있죠. 뭐죠? 무슨 특공대인데, 여행 특공대. 몇 년 전에 청년들이 모여서 창업을 했죠.
부산의 삼북도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마을버스로. 마을버스 같은 거 그게 관광상품이 됐었죠. 청년 창업 지원, 부산시의 지원도 받았고요. 그래갖고 대박 났어요. 대박 났어요. 왜? 그건 못 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밤에 삼북도로를 한 바퀴 드라이브를 하잖아요. 그러면 홍콩 야경 저리 가라예요. 홍콩 야경 저리 가라예요. 너무 이뻐요. 물론 요즘은 이제 중간중간에 고층 빌딩이 있어갖고 가려지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래서 저는 외지에서 손님이 오시면 밤에 한 바퀴 도는 걸 해요. 다들 환상적이라고 그러죠. 홍콩 갈 필요 없다고. 근데 부산 분들은 그래서 걔네들은 각종 초등학교 단체 여행 그런 거 싹쓸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별거 아니잖아요.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마을 버스를 가지고 대박. 여러분들 중에 근데 부산 사람들은 또 거기 안 가거든요. 부산 사람은 어디 가요? 저기 뭐죠? 베이 101인가요? 그 조선호텔 옆에 있는 옛날에 주차장으로 쓰던데. 거기 가보면 그 뭐야 마린시티 아니고 뭐야 하여튼 거기에 아파트들이 보이는 거죠. 밤에 보면 괜찮아요. 남의 집 아파트 보면서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니까 관광은. 교수님 그렇게 별거 아닌데 그걸 왜 생각을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에서 시청 자문회의 같은 데 가면 맨날 하는 얘기가 야간에 할 게 없대요. 그러니까 부산 안의 시각으로 보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부산 밖의 시각으로 보면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남들이 꼭 따라하죠. 따라해요. 그래서 우리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뭐가 있을까? 그거에 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고민하면 생각나요. 항상 하지만 여러분들 세대는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몇 번 얘기를 합니다. 전 과목에 걸쳐서. 처음에 인터넷이 되고 CD로 저장을 할 때요. 많은 교육계의 학자들이 이거는 교육계의 혁명이다. 그냥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쉽게 볼 수 있다. 우리의 후손들은 그냥 앉아서 수십만 권의 책을 볼 수 있다. 난리가 났었어요. 혁명이라고. 그 당시는 그게 혁명이었어요. 그래서 전자문서 만들고 그런 게 유행이었거든요. 지금은 그것의 혜택을 보는 여러분들 세대는 안 읽죠. 여러분들은 애플리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책도 안 보고 인터넷으로 본단 말이에요. 인터넷으로 보잖아요. 인터넷으로 애플리딩 이렇게 첫 줄은 읽어요. 그 다음에 찍찍찍찍 안 읽어요. 안 읽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굳이 그걸 다 읽을 필요가 없죠. 그때그때 궁금한 게 있으면 뭐예요? 네이버한테 물어보잖아요. 그걸 읽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생각을 안 하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이해할 때 나 혼자 아니요. 대박이에요. 한 번쯤 비틀고 한 번쯤 뒤집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생각하는 습관을 자꾸 끝까지 천천히 읽는 습관을 들이세요. 왜? 우리 뇌에는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이 있습니다. 장기 기억에 저장을 해놓으면 어느 순간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얘기가 그 신받다가 아니고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스 왕이 얘기해 그 분간을 만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부력이요. 왕관을 만들었어. 그런데 이게 진짜 금으로 만들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왕이 불렀죠. 야,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 알아봐. 아무리 고민을 해도 안 돼요.
그러다가 목욕탕을 갔죠. 목욕탕을 갔는데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탕 속에 들어갔는데 물이 넘치는 거예요. 아싸! 그게 부력의 원리예요. 그럼 그건 뭔데요? 우리가 한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얘를 쉬게 해주면, 뇌를 쉬게 해주면, 그러면서도 얘는 뒤에서 백그라운드에서 막 작업을 하죠. 여기서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장기 기억의 원리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가능하면 많이 읽고, 많이 보고, 많이 경험을 하시면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 이거 달달달 외우면 오래 안 가죠. 전날 외워갖고 근데 보세요. 중간고사 때 빡시게 외워가지고 시험 다 잘 봤어요. 기말고사 볼 때는 그게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럼 왜? 순간적인 거죠. 대한민국은 그렇게 순간적인 기억을 하는 사람을 훌륭한 학생이라고 그러죠. 지금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볼 때가 되게 좀 의사들이 파업하는데 광고를 냈죠.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내내 전교 1등만 한 사람한테 의사한테 진료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의사 공부는 못해도 의사가 되고 싶은데 그 뭐죠? 그 시민단체 추천으로 의대를 졸업한 그 사람한테 진료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런 특권 의식이 있는 거예요. 공부를 잘한다 이퀄 성공할 사람이다. 그 공식은 깨졌어요. 공부 못해도 돼요. 공부를 못해도 성적 나빠도 돼요. 성적 나빠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입시도 바뀌었잖아요. 여러 가지로 뭐 봉사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물론 완벽하게 바뀌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과정이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발 다양한 경험을 하세요. 특히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제발. 그러니까 연속극도 보시고요. 음악도 들으시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요즘 세대는 틱톡인가요? 그거 뭐 15초짜리 짧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카오 TV가 만들어졌다고 그러죠. 카카오 M인가 뭐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연속극처럼 한대요. 근데 15분 단위로 끊어져 있다고 그러죠. 길면 요즘 세대에 안 간대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문화가 요즘 세대는 그런 문화에 익숙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인 여러분들이 요즘 세대를 잘 알거든요. 근데 그걸 활용을 하려면 여러분은 요즘 세대의 아웃라이어가 되니까 노멀 분포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걸 읽고 신문 기사 문제를 출제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간접 경험이라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안방, 건넌방, 형방, 동생방 가보면 중고등학교 때 있었던 만화책도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먼 나라 이웃 나라부터 해가지고 그냥 앉아서 보세요. 그리고 요즘 하여튼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하시길 바래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게 요즘 새로운 분야에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그런 회사들은 복장도 자유롭잖아요. 정장에 넥타이, 와이셔츠 넥타이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복장 자유롭고 또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경우도 출퇴근 시간 자유롭게 해주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건물 내에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어느 회사인가는 들어가서 잘 수 있는데도 한쪽 벽면 쫙 벽면에 침대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서 수시로 잘 수도 있게 만들어 놨다고 그러죠. 아니 비싼 돈 주고 월급 주고 일 시키는데 일하는 시간에 자기 만든다니까.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창의력, 바꿔 말하면 생각하는 능력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할 때. 그래서 건축에서는 그렇죠.
건축에서는 지금 이 층고라고 그러죠. 거의 여러분 아파트도 같을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사이즈 모르겠으나, 근데 도서관 같은 데 가보면, 우리 학교는 아닙니다. 옛날 건물이라. 도서관 되면 층고가 높아요. 네, 그래서 학자들이 테스트를 했죠. 조사를 해봤죠. 높은 층고에서 살면, 높은 층고에 많이 있으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번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집을 사면 좀 층고를 높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층고가 낮아진 이유는 밀도 다다다닥 해서 많이 짓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래서 하버드 대학이나 그런 대학들의 그 도서관들 보면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생각을 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층고가 높은 거, 근데 층고가 어쩌고 저쩌고 간에 결론은 뭔데,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는 거죠. 그래서 문화를 활용을 하려면 생각을 많이 해라. 근데 모든 분야에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하위 문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쭉 있는데 뉴턴도 얘기하고, 뭐 러시아의 시로코고로프는 1930년대 이런 실험을 했대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도 건너 뒤에 아까 보여줬죠? 문화인력 이따만한 책을 한 페이지 반에 정리한 거예요. 굉장히 빈약. 바로 관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과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나마 이 책은 없는데, 어떤 문화관광 책에 보면 일장이 뭐냐면 관광의 정의부터 나와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3학년이잖아요. 관광의 정의는 매 수업 시간마다 나와요. 매 교재마다 나와요. 그래서 저는 관광 개론인가요? 그거 빼고는 학부제가 돼서 관광 자원론에서 좀 얘기를 합니다만, 관광에 관한 정의를 얘기를 안 하죠. 지겨워요, 지겨워. 다시 할까요? 자신의 일상 거주지를 떠나서 특정 목적지에서 체제하다가 돌아올 때까지 일어나는 재반 현상 모두를 관광이라 칭한다. 머리가 좋아서 외운 게 아니고 하도 얘기하니까 이제 그 무의식 중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관광의 정의 잘한다고 해서 관광으로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란 얘기죠. 근데 그거 그대로 쓰면 A뿔 받아요. 저도 뭐 그런 시험 문제 내기도 하고요. 왜? 객관적으로 누구와도 따지지 않는 거니까. 창의적인 걸 갖고 교수 주관으로 채점을 해서 성적을 내면 사방팔방에서 이의제기하죠. 그리고 거기다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붙여. 교수가 뭐 누구는 편애한다, 학회장은 점수 잘 준다, 뭐 여학생 이뻐하고, 뭐 키 큰 남자애들은 싫어한다,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짜증이 나니까 원칙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제대로 가르치고 싶은 걸 못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만큼은 내가 진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걸 줄 수 있는 그런 걸 원하는 거죠. 강의하기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이거 대본대로 쭉쭉쭉 읽고 이거 간단하게 설명하고 얼라 편하죠. 삐라 편해요. 근데 그거 못하겠더라고. 자, 통수적 얘기를 했어요. 또 중요한 건 아닌데 책에 쓰니까 사회조직, 물질문화, 심리, 정신, 복합체 세 갈래로 크게 나누었다. 그냥 그럴듯하게 보니까 몇 개로 나누는 걸 찾은 거예요. 그냥 읽어봅시다. 사회조직은 가족을 위시하여 인간이 재반관계에서 사회적으로 구성한 모든 조직 형태. 물질문화는 한 사회가 소유하는 온갖 물질적 형태의 문화를 포괄하고, 또한 종교, 언어, 예술적 표현 등 인간의 심리정신 활동과 문화를 심신정신 복합체라고 합니다. 말만 더럽게 복잡해요. 어쨌든 그런데 여기다 써놓은 게 사실은 이게 뒤에 가면서 다 설명이 돼요. 자, 여기까지 하면서 문화관광론 2주차 세 번째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행히 좀 길어지긴 했는데 3개의 동영상으로 돼 있어요. 네. 이게 최선입니다, 저한테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